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굿모닝 MBA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중국과 한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싱 대사가 본인의 직무를 다했을 뿐이라며 또다시 반박했고,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일종의 압박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하며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방류를 반대하겠다면서도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폐지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삼성과 SK 등 우리 기업의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1년이 아닌 장기적인 연장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남부지방에는 아침까지 과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한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미국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이 발언을 두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던 우리 대통령실도 직접 비판에 나섰는데요. 여권에서는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유호정 기자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노골적인 발언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라며 그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부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외교부 대사의 행동은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또 묻고 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나아가 여당에선 추방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상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입니다. 싱하이밍 대상을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정책이 극단적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이 중국과 대결적인 언사와 대결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싱 대사의 강경 발언을 계기로 추방론까지 거론되면서 한중 관계가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비판했지만 중국은 싱하이밍 대사가 본인의 일을 했을 뿐이라며 또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일종의 압박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서영수 기자입니다. 중국은 싱하이밍 대사의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비판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싱 대사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辛海明大使同韩方各界人士广泛接触交流是其职责所在，目的是增进理解、促进合作，维护和推动中韩关系发展。 지난 주말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맞초치하며 항의했던 중국 정부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싱 대사를 두둔하며 이번 사태를 한국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이 중국을 적대적인 입장으로 몰아넣는다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미일 공조 강화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싱 대사의 발언으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일종의 압박 전략을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이자 훌륭한 동맹국이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외교 정책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6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1박에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숙박시설에 무료로 투숙해 호화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부인과 함께 울릉도에 있는 이 리조트에 숙박했는데 해당 시설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조트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당시 중국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차량을 지원했는데 중국 대사관 측에 감사 표시가 있어 이에 대한 답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어제 오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어민들의 반발 속에서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방류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운전은 오염수 대신 담수를 바닷물과 섞어 해저 터널에 보내는 방식으로 2주간 이루어집니다. 오염수 방류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현지 어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고 これまで何度も申し上げてきた通り、我々はアルプス処理水の海洋放出には断固反対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여전히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決めておりますので、それを変える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 이와 관련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시운전과 관련해 사전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방류를 반대하겠다면서도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침묵으로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있다며 정부가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원전 오염수 시운전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국내 수산업계는 혹시나 소비 침체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수산물 소비가 40%나 급감했던 터라 정부와 수산업계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어민들이 생업을 멈추고 국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포기하고 자국 내 보호하라! 인천 어시장 곳곳에서도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에는 손님 많았었는데 지금 아예 발길이 많이 끊겼고 코로나 있을 때가 손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코로나 때가 더 나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요즘 폐업한 점포도 많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직접 시장 안을 돌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돌아봤는데도 폐업한 곳이 많아서 상인의 측에 물어봤더니요. 전체 400여 개 점포 중에서 20%는 이렇게 폐업 중입니다. 상인과 소비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걱정 좀 있고 주위에 친구분들은 뭐 소금을 미리 사놓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막연한 불안 심리로 소비가 40%나 급감했던 만큼 정부와 수산업계는 대대적인 수산물 안전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국민분들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자. 정부는 또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2배 확대하고 검사 소요 시일도 최대한 단축해 부적합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컨설팅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두 안건 모두 130여 명 찬성에 140여 명 반대로
찬성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도 높은 발언으로 체포안의 정당성을 역설했지만 체포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대한 반발과 두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방탄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으니 돈봉투 비리 정치에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정치까지 더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체포 동의안 부결에 검찰도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했는데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조차 열릴 수 없게 됐다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캠프에 컨설팅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컨설팅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돈봉투 의혹에 이어 전당대회 경선의 자금 흐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의혹의 몸통인 송 전 대표 소환 조사 지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국회 교육위에서는 수십억 원의 가상자산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처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향해 나가라고 항의했고 민주당은 품격을 지키라고 맞서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긴 뒤 첫 회의에서 인사를 하자마자 항의가 들어옵니다. 네, 새로 보임된 김남국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 의원은 회의 시작 전부터 김 의원 교육위 보임을 문제 삼으면서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가지고 있으면은 반성해야지. 지금 이제 상임위에 교육이 어떻게 오노 이제.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아 의원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참 부끄럽다. 말을 그렇게 해. 아유, 그것도 손가락치라고 그러지 마요. 검찰에서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해충돌 논란에 법사위 대신 교육위로 옮긴 건데 교육위 역시 부적절하다며 문제 제기에 나선 겁니다. 회의 뒤에도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집에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을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추가돼 강간 살인미수로 죄명이 변경됐었는데 재판부는 이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앞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고 쓰러진 여성을 둘러엎고 사라진 남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모습입니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중에 여성이 입고 있던 바지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돼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확실한 예견이 없어도 자신의 폭행이나 성폭력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여성인 줄 몰랐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보단 8년이 늘었지만 검찰이 구형한 35년에는 못 미치는 판결에 피해자 측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았고 오늘 선고일까지도 태도를 미뤄봤을 때는 본인이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의 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상 공개와 달리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알림이에만 정보가 등록됩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직접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뇌신경 손상으로 하반신 일부가 마비돼 아직까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해 여성은 여전히 보복이 두렵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안진우 기자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서는 20대 여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의 실망감을 드러내며 여전히 보복이 두렵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냥 알지 말 걸 그랬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피해 여성은 아직도 그날 일을 기억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왜 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재판엔 가해자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남성도 나타나 출소하면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이 남성은 보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함께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신상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선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지시한 신상 공개 확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맞춰 나왔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행 신상 공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비점을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에는 중상해죄만 적용됐고 재판 과정에서 강간 살인 미수로 바뀌었지만 이미 피고인 신분이 돼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피의자는 신원 공개가 가능한데 피고인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조항을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은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초여름답게 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잦은 요즘입니다. 오늘도 한낮에 서울 26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고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영남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대기 불안정이 무척 심해지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2도, 부산은 20.8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 26도, 대전과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전세 사기 특별법,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위 소득 구간 대학생의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열고 취약계층 대학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호국 영웅들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와 장마철 수해 대비의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 했던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 반도체 회사에서 핵심 인력 200여 명을 중국 회사로 영입해 영업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시안에서 2013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입니다. 전체 면적 23만 제곱미터, 축구장 32개 규모인 이 공장은 7조 5,200억 원을 들여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 설계 도면 등이 유출되면서 사실상 중국 소유의 똑같은 반도체 공장이 지어질 뻔했습니다. 그것도 불과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판박이 공장을 설립하려던 전 삼성전자 상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8년 동안 근무한 경력과 SK하이닉스에서 10년간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전문 지식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자본을 끌어들여 반도체 제조 회사 설립까지 하는 데 성공한 전 삼성전자 상무는 국내 반도체 인력 수급에 나섰습니다. 원래 받던 연봉보다 2배 넘는 금액을 제시하자 200명 넘는 직원이 회사를 옮겼습니다. 이후 이직한 직원들 대상으로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인 공정 배치도와 설계 도면 등을 빼내라고 지시하고 실제 입수에 성공했습니다. 아예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고 시도한 사건입니다. 범행의 규모와 피해 측면에서 기존의 단편적인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들과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검찰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직원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한 영국인 남성이 120층이 넘는 잠실 롯데타워에 맨손으로 올라가다 72층 높이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롯데타워 꼭대기에서 낙하산 점프를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 잠실대교가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높은 롯데월드 타워의 외벽. 누군가 암벽 등반을 하듯 엉금엉금 기어 올라갑니다. 자세히 보니 반바지에 가방만 맨 채 안전장치도 없이 맨몸으로 등반합니다. 암벽화를 신었지만 미끄러질 뻔하기도 합니다. 어제 오전 7시 50분쯤 한 남성이 롯데타워 외벽을 등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새벽 5시쯤부터 4시간 동안 310m 높이를 올라갔는데 이 건물 외벽에 있는 홈을 하나씩 잡고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기습 등반 소동의 주인공은 20대 영국 남성 조지 톰슨 씨. 8시 50분쯤 소방대원의 설득으로 73층 높이에서 등반을 포기했고 그대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톰슨 씨는 롯데타워에 올라 점프하는 걸 6개월 전부터 계획했고 사흘 전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톰슨 씨는 앞서 2019년에도 영국 런던의 더샤드 전망대를 올랐다 3개월 복역하는 등 고층 빌딩에 올라 낙하하는 활동을 반복해왔습니다. 롯데타워 기습 등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프랑스 등반가 알랭 로베르 씨가 75층까지 올랐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롯데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풀려났습니다.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톰슨 씨를 체포한 경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구대에 20cm 창문 틈으로 도망친 외국인 10명이 탈주 하루 만에 모두 검거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불법 도박과 도주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10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7명은 경찰서와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을 찾아 자수했고 3명은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는데 모두 강제 추방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구대 모든 창문에 창살을 설치하고 피의자 관리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연기를 해 15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일가족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전신 마비 연기를 하던 남성이 멀쩡히 걷는 모습을 한 보험사 직원이 포착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 한 남성이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가족들이 휠체어를 밀어 병원에서 나온 이 남성이 택시 앞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탑승합니다.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해온 20대 남성입니다. 남성은 2016년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오른팔 통증으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 과실로 합의금 3억 2천만 원을 받았지만 생활비로 다 쓰자 누나와 아버지까지 나서 보험사를 속이기로 공모했습니다. 5년 뒤 같은 병원을 찾아 팔과 다리까지 마비됐다고 주장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냈습니다. 가족들은 미리 가입된 5개 보험사에 15억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고 두 곳에서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보험사 직원이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도 남성은 전신마비 연기를 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댁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었고 환자보다 훨씬 체격이 작은 왜소한 아버지께서 직접 환자를 업거나 부축을 해서 해당 그 계단을 오르내리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 보였고 가족들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남성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경찰이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행동하는 모습을 담긴 동영상을 확보를 했고 그 아버지나 누나가 등장한 장면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족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방탄소년단 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며 서울 곳곳이 BTS 상징색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BTS 데뷔 6월 13일을 기념하며 팬들과 즐기는 축제 2023 BTS 페스타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서울시는 협업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세비섬과 남산 서울타워, 시청사, DDP, 월드컵대교 등 서울 주요 랜드마크 8곳이 보랏빛으로 변하고 세종문화회관과 세비섬, 남산 서울타워에는 미디어 파사드가 상영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는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BTS 팬덤인 아미와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 형태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는데요. 리더 RM이 직접 현장을 찾아 팬들을 만나고 대규모 불꽃놀이 등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조니 뎁과의 법적 공방에서 패소한 후 은퇴설이 나왔던 배우 앰버 허드가 이탈리아 영화제로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의 한 매체는 앰버 허드가 제69회 타우르미나 영화제에 참석해 신작 인더파이어의 최초 공개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인더파이어는 정신의학이 아직 존중받지 못했던 1899년을 배경으로 아이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의 내용을 그린 스릴러 영화인데요. 앰버 허드는 여기서 주연인 정신과 의사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 아쿠아맨에서 메라 역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앰버 허드는 2018년 조니 뎁의 가정폭력을 언론에 폭로하면서 법적 소송을 벌였는데요. 결국 패소한 후 딸과 함께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해변가가 물고기 수만 마리의 떼조금으로 뒤덮였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 미 텍사스 남부 브라조리아 카운티 기온이 섭씨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이 퀸타나 해변에 죽은 물고기들이 쌓이기 시작했다는데요. 해변을 따라 물고기 사체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밀려오는 파도에 사체들이 이리저리 출렁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해변 공원의 한 직원은 약 9km 해변에 수십만 마리의 죽은 물고기가 밀려온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이 물고기들은 대부분 멕시코만 청어로 국립해양대기청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물속 산소 부족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어류 집단 폐사는 더 잦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석 달 전 큰 불이 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가동을 멈춘 채 모든 직원들이 떠났지만 여전히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정밀 감식이
최근에서야 끝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발화점이 3곳 이상이라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덩어리로 변한 공장 건물에서 불씨가 쏟아져 내리고 맹렬한 불길이 집어삼킬 듯 주변 고층 아파트를 위협합니다. 지난 3월 12일 발생해 58시간 만에 겨우 진압된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모습입니다. 제뒤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제2공장은 보시다시피 여전히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화재 잔해물로 진입이 어려워 늦어졌던 정밀 감식은 최근 끝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관계 당국은 발화 지점 3곳이 동시에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측은 CCTV 설치를 거부한 노조 측에 책임을 돌리는 반면 노조 측은 화재를 계기로 인원 감축에 나선 사측을 의심하는 분위기도 관측됩니다. 화재로 이 공장은 전부 불에 타 가동을 멈췄고 직원 830여 명 중 500여 명은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됐지만 60여 명은 명예퇴직, 270여 명은 기본급 70%를 받는 유급휴직 상태입니다. 화재 원인이 미궁에 빠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 관련 업체와 노동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회사에 15년 동안 다녔고 제가 불이 지금 왜 났는지도 지금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억울해요. 당장 내년부터 대학교 학자금이 나가거든요. 유급휴직의 기본급의 70%가 나오는데 그거 갖고는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기라든지 유해화학 물질은 다 아파트 단지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 앞서 5차례 화재가 발생했던 한국타이어. 지난 2014년 대전 공장 화재는 원인 미상으로 수사가 종결된 바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감식 결과는 더디기만 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깡마른 사자가 살고 있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악취와 비위생적인 환경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 학대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앙상한 갈비뼈를 드러낸 늙은 수사자가 그친 숨을 몰아쉽니다. 우리에 갇힌 암사자는 좁은 공간을 빙빙 돌며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신 좁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보이는 아주 정형 행동의 1번 행동입니다. 머리만한 혹을 달고 있는 거북이는 이렇다 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털이 자랄 대로 자란 양들과 혼자 갇힌 타조는 누드기를 썬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약간 좀 이렇게 불쌍해 보이죠. 너무 이렇게 우리도 다른 동물원에 비해서 작고 냄새도 많이 나고 배설물 자체가 바닥에 많이 깔려 있고. 동물학대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정말 좁은 곳에서 지금 74년도에 됐는데 여기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태까지 거기에 있었다는 거는 학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환경입니다. 동물원 측도 할 말은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사재까지 틀어 동물들의 생명을 겨우 지켜가는데 학대 주장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눈높이 안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임대료도 밀리고 뭐 다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인 통장도 압류가 되고.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동물원 대표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일찌감치 날이 더워지면서 올여름 날씨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곳곳에 벌써부터 바다로 피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람만 더운 건 아닌가 봅니다. 해수욕장에 누가 왔나 보시죠.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해변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로 첨벙거리는 검은 무언가. 얼핏 봐선 주인과 함께 피서온 대형견 같기도 하고요. 바닷가니까 물개인가 싶기도 한데 정답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포착된 이 동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곰인데요. 유유히 헤엄치는 이 곰, 멕시코만을 통해 이곳 플로리다의 휴양도시 데스틴 해안까지 도착했습니다. 진풍경에 모여든 사람들도 곰 구경에 여념이 없는데요.
한바탕 해수욕도 마쳤으니 서식지로 무사히 돌아가길 바랍니다. 근 100년간 프랑스 가정집에 고이 보관된 희귀의 목조 불상. 근처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고 논 탓에 그 사이 손가락도 하나 잃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인을 찾기 위해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불상. 1m가 넘는 이 목조 관음보살상은 12세기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930년대 프랑스 파리 외곽의 한 가족에게 팔린 뒤 대를 이어 집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아이들이 뛰놀기라도 했는지 그 사이 오른손의 손가락도 하나 잃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프랑스의 보넴스 경매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경매사에 따르면 해당 종류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대개 박물관에 소장 중일 거라고요. 예상 낙찰가는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여억 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시베리아 호랑이, 한반도 북부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왔는데요.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된 호랑이의 모습. 얼마 전 중국 헤이룽장성 숲속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이곳 야생동물연구소는 지난 1년간 호랑이의 발자취, 대변 등의 흔적들을 추적해왔는데요.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선 1970년대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요. 오랜 노력 끝에 다시금 반가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이곳 중국 북동부와 러시아 동부, 한반도 북부에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서식지가 확장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수출이 8개월 넘는 하락을 멈추고 이번 달 초반 소폭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이 152억 7,1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 초에 플러스 수출 기록은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인데 마이너스 실적을 이어오다 플러스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우리 금융시장에서 15조 원 규모의 주식과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은 114억 3천만 달러로 우리 돈 15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증권 시장에 들어온 돈이 빠져나간 돈보다 15조 원 이상 많다는 뜻인데 한국은행은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목욕탕 이용요금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목욕료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3.5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상승했습니다. 목욕탕은 연료비 부담이 큰 업종인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목욕탕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미국이 삼성과 SK 등 우리 기업의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1년이 아닌 장기적인 연장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의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과 SK 등에 대해선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미뤘습니다. 올해 10월 유예 조치가 중단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월에만 해도 10월 이후에는 우리 기업과 논의하겠다면서도 연장 가능성에 부정적이었습니다. We're working with those companies on the way forward there. So what will likely be is a cap on the levels that they can grow to in China. 하지만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해선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상무부 차관이 지난주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 의회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반대로 미국 정부가 계속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미 상무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한시적인 유예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기준 마련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4위를 차지한 가운데 손흥민을 비롯한 태극전사들도 평가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공격수들이 펄펄 날고 있는 만큼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에 첫 승을 거둘지 관심인데요. 구경호 기자입니다. 4년 만에 부산을 찾은 태극전사들의 등장에 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합니다. 주장 손흥민이 나올 때는 절정에 달합니다. 페루, 엘살바도르와 2연전을 치르려고 3개월 만에 모인 태극전사들. 특히 주말 K리그에서 중거리 슛을 성공한 황의조와 헤딩골을 넣은 조규성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유럽파까지 더해져 공격진은 활기가 넘칩니다.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끼리 또 잘 맞춰서 이번 두 경기에서도 또 좋은 모습, 또 승리하는 모습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반면 수비에서는 기초 군사훈련에 참여한 김민재와 부상 중인 김영권 등 주전 수비수가 모두 빠져 불안합니다. 지난 3월 2연전에서 1무 1패에 그친 클린스만 감독은 동기부여를 통해 승전골을 울리겠다는 각오입니다. I want to see from them personality and show us coaches and you that they badly want to win the Asian Cup. 클린스만호가 20세 이하 대표팀의 기운을 이어받아 이번 주 금요일 페루전에서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초여름답게 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잦은 요즘입니다. 오늘도 한낮에 서울 26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고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영남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대기 불안정이 무척 심해지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6도, 전주 20도, 부산은 21.6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 26도, 청주와 대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휴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